엄마, 미안해요. 딸 지민이는 병실 침대에 누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25살, 꽃다운 나이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백혈병.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딸이었는데 갑자기 열이 나고 멍이 생기더니 결국 이런 진단을 받게 됐어요. 의사는 차갑게 말했죠.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대략 2억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2억. 신약을 사용해야 할 상황이라 더 많이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작은 김치찌개 식당을 운영하는 제게는 하늘의 별 따기 같은 돈이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15만 원이면 잘 되는 날이거든요. 손님이 없는 날은 5만 원도 안 될 때가 많았어요. 월세 70만 원의 재료비, 가스비까지 빼고 나면 한 달에 겨우 150만 원 정도 남는 게 전부였습니다. 지민이 아빠와 이혼한 지 벌써 15년. 그동안 오직 딸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엄마, 제가 아파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지민아, 아픈 게 내 잘못이니? 하지만 병원비가 그건 엄마가 해결할 일이야. 강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어요. 은행에 문의해봐도 담보할 게 없어서 대출도 어렵다고 하더군요. 식당을 팔아봐야 권리금까지 포함해서 5천만 원이 고작이었습니다. 친척들에게도 연락해봤지만 다들 자기 형편도 어렵다며 미안하다는 말만 돌아올 뿐이었어요. 밤새 눈물만 흘리다가 내린 결정이 있었습니다. 재혼. 48살의 사랑 따위는 사치라고 생각했지만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못할 것도 없었죠. 여러분이 이런 급박한 상황에 놓인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정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동네 부녀회장인 황 여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황 여사님, 혹시 아는 분들 중 괜찮은 남자분 없으세요? 아이고, 미경아, 너 드디어 재혼 생각하는구나. 내 지민이 때문에. 지민이가 왜? 딸의 투병 얘기를 하니까 황 여사도 깜짝 놀라더군요.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럼 정말 급하네.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분을 찾고 있어요. 부끄러웠지만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딸을 살리기 위한 결혼이라고. 있어. 건설회사 하는 이정호 사장님이 계시는데 혼자 사시거든. 어떤 분이세요? 58살이고 부인이 5년 전에 돌아가셨어. 자식은 없고. 괜찮은 분이세요? 물론이지. 교회도 다니시고 성격도 좋으셔. 그런데 왜 혼자 사시는지 모르겠어. 일주일 후 황 여사의 주선으로 이정호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만났는데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키도 크고 옷차림도 단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정호라고 합니다. 어색한 대화가 이어졌어요. 서로 이런 만남이 처음이라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황 여사님께 들었는데 따님이 아프시다고요? 네, 백혈병이에요. 그럼 정말 힘드시겠어요. 네. 솔직히 병원비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따님 병원비가 걱정이시군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15년간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는데 누군가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물론입니다. 제가 돈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미경 씨는 왜 혼자 사세요? 이렇게 좋은 분이. 15년 전에 이혼했어요.
그때 지민이가 10살이었는데 아, 그러셨구나.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요. 두 번째 만남에서는 더 구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미경 씨, 제가 너무 급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결혼 생각 있으세요? 네. 있어요. 그럼 언제쯤? 지민이 수술이 급해서 가능하면 빨리. 그럼 다음 달에 상견례 어떠세요? 한 달. 정말 빠른 진전이었지만 딸을 생각하면 빠를수록 좋았어요. 네. 좋아요. 집에 돌아와서 지민이에게 말했습니다. 지민아. 엄마 재혼하기로 했어. 정말요? 응. 병원비 문제도 해결될 것 같아. 엄마,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민아. 지금은 내가 더 중요해. 엄마, 행복은 어떻게요? 내가 건강해지면 엄마도 행복해. 지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희생하지 마세요. 희생이 아니야, 선택이야. 그렇게 해서 한 달 만에 상견례까지 정해졌습니다. 이정우 사장님은 정말 좋은 분 같았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성격도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사랑 없는 결혼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어서. 그래도 딸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상견례 2주 전부터는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비 남편의 친구를 만나는 거라고 했거든요. 어머니는 안 계신가요? 네, 돌아가셨어요. 대신 저희 친구가 올 거예요. 어떤 분이세요? 오래전부터 친했던 친구인데 정말 좋은 분이에요. 친구가 상견례에 온다는 것도 특이했지만 그런 걸 따질 처지는 아니었어요. 상견례를 2주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15년간 혼자 살던 48살 여자가 갑자기 재혼 준비를 하려니 막막했어요. 지민아. 엄마 어떻게 보여? 거울 앞에서 네이비 원피스를 입고 물었습니다. 엄마, 예뻐요. 하지만 너무 긴장한 것 같은데. 그래? 티 나나? 황 여사가 도와주러 왔어요. 미경아, 너무 걱정하지 마. 이정우 사장님 정말 좋은 분이야. 어떤 점이 좋으세요? 성격 온화하고 사업도 안정적이고 직원 20명 정도 있어. 그런데 왜 5년간 혼자 사신 거예요? 부인을 너무 사랑했나 봐. 그런데 친구분이 많이 설득했대. 친구분. 상견례에 올 그분이 왠지 궁금했어요. 황 여사님. 그 친구분은 어떤 분이에요? 글쎄, 나도 자세히는 몰라. 50 중반 정도라고 들었는데 50 중반.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며칠 후 이정우 사장님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미경 씨, 상견례 날짜 정했어요. 언제로요? 다음 주 일요일 어떠세요? 시내 한정식 집에서. 좋아요. 미경 씨,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네. 제 친구도 미경 씨 만나는 걸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한다는 말에 더 긴장됐어요. 집에 와서 지민이에게 말했습니다. 지민아. 다음 주에 상견례야. 정말요? 엄마 긴장돼요? 조금. 하지만 지금은 내가 더 중요해. 엄마, 행복은 어떻게요? 내가 건강해지면 엄마도 행복해.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어요. 상견례 일주일 전부터 식당 일에 집중이 안 됐습니다. 사장님, 오늘 찌개가 좀 싱거운 것 같은데요? 단골 손님이 말했어요. 아, 죄송해요. 정신이 없어서 간을 제대로 안 맞췄나 봐요.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거든요. 과연 재혼을 잘할 수 있을까? 15년간 혼자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남편을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정우 사장님은 좋은 분이지만 가슴이 설레지는 않았어요.
그냥 편한 동네 아저씨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엄마, 또 한숨 쉬어요. 응. 한숨 쉬었나? 네. 하루에 몇 번씩. 지민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엄마가 행복하지 않으면 저도 행복하지 않아요. 지민아, 내가 건강해지면 엄마도 행복해질 거야. 상견례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민이 방으로 가서 함께 누웠어요. 지민아, 내일 잘 될까? 네.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럴까? 엄마, 파이팅! 딸의 응원을 받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최소한 지민이 병은 고칠 수 있을 테니까. 상견례 당일 아침. 거울 앞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네이비 원피스에 작은 진주 목걸이까지. 엄마, 정말 예뻐요. 지민이가 박수를 쳤어요. 버스를 타고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30분 거리였는데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과연 어떤 분일까? 이정우 사장님의 절친한 친구는 어떤 사람일까? 버스에서 내려 식당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구나. 심호흡을 하고 문 앞에 섰습니다. 이제 정말 들어가야 할 때였어요. 한정식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 발걸음이 멈춰 섰습니다. 예약석을 찾아 안내받아 들어간 방에서 이정우 사장님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미경 씨,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 박철수입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있던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미경아, 익숙한 목소리, 익숙한 얼굴. 15년 만에 다시 마주친 전 남편 박철수였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은 예전보다 살이 좀 오르고 옷차림도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미경 씨, 앉으세요. 이정우 사장님이 당황한 듯 말했어요. 많이 놀라셨겠지만 내가 부탁한 거야.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앉아서 얘기하자. 미경아, 무슨 얘기를 해? 15년 만에 이게 뭐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쳐다볼 정도였어요. 미경아, 지민이 얘기부터 듣고 가. 그 말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뭘 안다고 지민이를 입에 올려? 내가 모를 리가 있나. 내 딸인데. 내 딸? 15년 전에 포기한 거 아니었어? 포기한 적 없어. 전 남편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이정우 사장님이 물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미경 씨, 일단 앉으셔서 얘기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요? 철수도 지민이 병원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뭐라고요? 가슴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제가 중매를 선 거예요. 완전히 속은 기분이었습니다. 15년간 연락 한 통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고요? 정호야, 내가 설명할게. 전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경아, 15년 전 일 때문에 화가 난 건 이해해. 이해해? 당신이 뭘 안다고? 하지만 지금은 지민이가 중요하지 않아? 할 말이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지민이 수술비 이어. 내가 낼게. 무슨 자격으로? 아빠 자격으로. 아빠. 15년간 한 번도 찾아보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아빠 소리를 하니까 더 화가 났어요. 지민이는 이미 아빠 없이 잘 자랐어. 미경아, 그리고 당신이 돈이 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야. 일어서려는데 이정우 사장님이 말했어요. 미경 씨, 철수 얘기 좀 들어보세요. 무슨 소리예요? 15년 전 일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호야, 그건 나중에. 전 남편이 이정우 사장님을 제지했어요. 아니에요. 더 이상 들을 마음이 없어요.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미경아,
지민이 생각해서라도 다시 만나자.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미경아, 뒤에서 부르는 소리를 듣지 않고 식당을 나왔어요. 밖에 나와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어요. 15년 만에 재회라니. 그것도 이런 식으로.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눈물이 났어요. 분노와 당황과 서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지민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빠를 만났다고? 그런데 그 아빠가 나를 속여서 만난 거라고? 버스 안에서 계속 15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미경아, 이혼하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더 이상 안 되겠어. 그때 박철수는 술 냄새를 풍기며 차갑게 말했었어요. 사업 실패 후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 남편은 또 달랐어요. 안정되어 보이고 여유도 있어 보였어요. 15년 동안 뭘 하며 살았던 걸까요? 그리고 정말 지민이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집에 들어서니 지민이가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일찍 오셨네요. 어떻게 됐어요? 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지민아, 딸 앞에 앉으면서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엄마, 표정이 안 좋은데 상견례가 잘못됐나요? 응. 복잡한 일이 생겼어. 혹시 아빠와 관련된 일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딸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왜 그런 생각을 해? 엄마 표정이 아빠 얘기할 때와 똑같거든요. 지민이는 정말 눈치가 빨랐어요. 지민아, 정말 만약에 말이야. 아빠가 나타나서 내 병원비를 내겠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 정말 아빠를 만나신 거예요? 지민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어떻게요? 갑자기? 그게 이정우 사장님 친구가 내 아빠였어. 헐, 지민이가 입을 벌렸어요. 그럼 아빠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왜요? 내 병원비 때문인 것 같아. 지민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전 아빠 기억이 별로 없어요. 너무 어렸으니까. 그래? 하지만 엄마가 15년간 혼자서 저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는지는 알아요. 지민아, 아빠가 돈을 낸다고 해서 갑자기 가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딸이 이렇게 성숙한 생각을 하는 줄 몰랐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정호 사장님이었어요. 미경 씨, 통화 가능하세요? 네. 오늘 갑작스러운 일로 많이 놀라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사실 저도 철수한테 완전히 속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사장님은 모르셨다는 말씀이세요? 네, 철수가 며칠 전에야 털어놨어요. 미경 씨가 전 부인이라고. 왜 그런 거짓말을? 지민이를 도와주고 싶은데 직접 나서면 미경 씨가 거부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저도 속인 거군요. 미경 씨, 철수 마음은 진짜인 것 같아요. 15년간 줄곧 미경 씨와 지민이를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왜 15년간 연락도 안 했을까요? 그것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무슨 이유요? 그건 철수가 직접 말해야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아요. 미경 씨, 지민이를 위해서라도 한 번만 더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그 순간 지민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한 번만 더 만나보세요. 지민아? 궁금해요. 아빠가 왜 그랬는지. 그리고 1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부할 수 없었어요. 알겠어요. 내일 한 번 더 만나보겠어요. 다음 날 만남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어요. 전 남편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경아, 와줘서 고마워.
잠깐 말만 들어보고 갈 거예요. 미경아, 15년 전 일부터 얘기해야겠어. 뭘 더 얘기할 게 있어요? 사업 망하고 술 마시고 이혼하자고 한 거 말고? 박철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게 다가 아니야. 또 무슨 변명을? 미경아,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정말 모르겠어. 당신이 무책임했으니까요. 아니야. 빚쟁이들이 너와 지민이를 위협했거든.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빌린 돈이 사채였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5억까지 늘어났지. 5억. 그때는 2억 정도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지민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걸 봤어. 그래서? 너와 지민이가 다칠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일부러 이혼을 요구한 거야. 박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짓말이에요. 정호가 증인이야.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 15년간 품고 있던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럼 그 술과 도박은? 다 연기였어. 당신이 날 미워하게 만들려고. 왜 그런 식으로? 그래야 내가 깔끔하게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눈물이 났어요. 15년간 원망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우리를 지키려고 했다니. 그럼 그 빚은? 정호가 도와줬어. 5년 걸려서 다 갚았지. 15년간 왜 연락 안 했어요? 연락하고 싶었어. 하지만 혹시 또 위험해질까봐 지민이는? 딸이 얼마나 아빠를 그리워했는데. 멀리서 지켜봤어. 운동회도 가고 졸업식도 갔어. 뭐라고요? 미경아, 나도 아빠야. 내 딸을 어떻게 잊겠어. 그제야 깨달았어요. 남편도 15년간 고통스러웠다는 걸. 모든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15년간의 진실이 밝혀진 후 둘 다 할 말을 잃었어요. 미경아, 나 지민이 좀 봐도 될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민이가 원한다면. 고마워. 하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모든 오해가 풀렸다고 해서 15년이라는 시간이 쉽게 지워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철수 씨, 응? 15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알아. 지민이에게는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저에게는.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사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었거든요. 미경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뭘 다시 시작해요? 우리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철수 씨, 저도 많이 변했고 당신도 변했을 거예요. 그래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뭐가 현실적이지 않아? 지민이 아빠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남편으로는. 남편은 침묵했어요. 15년간 원망하며 살았거든요. 당신을 미워하면서 지민이를 키웠고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민이었어요. 엄마,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내일 추가 검사 받아야 한대요. 알았어. 내가 갈게. 아빠는 어때요? 잘 만나셨어요? 남편이 제 표정을 보더니 핸드폰을 달라고 손짓했어요. 고민하다가 건네줬어요. 지민아. 아, 아빠세요? 응. 지민아 아빠야. 목소리가 어릴 때 기억과 똑같네요. 지민아, 아빠가 15년간 너를 많이 그리워했어. 저도요. 가끔 꿈에서 아빠를 만났어요. 둘의 대화를 듣고 있으니 눈물이 났어요. 지민아, 내일 검사할 때 아빠가 같이 가도 될까? 정말요? 엄마는 뭐래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었거든요. 엄마가 허락하신다면 좋아요. 전화를 끊고 남편이 말했어요. 고마워, 미경아. 지민이를 위해서예요. 알아, 그래도 고마워. 하지만
착각하지는 마세요. 뭘? 지민이 아빠와 제 남편은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요. 알아, 천천히 기다릴게. 다음 날 병원에서 세 사람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지민이는 아빠를 만난 게 신기한지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지민아, 아빠 어때? 많이 늙었지? 아니에요. 더 멋있어 보여요. 그래. 아빠 15년간 운동했거든. 정말요? 응.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날을 위해서. 지민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 수술비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네. 그런데 더 좋은 건 아빠를 다시 만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검사 결과를 설명해 주셨어요. 다행히 골수 이식에 적합한 공여자를 찾았습니다. 정말요? 네. 부친분의 골수가 완벽하게 일치해요. 남편과 지민이가 골수형까지 일치한다는 거였어요. 그럼 아빠 골수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네. 이식 성공률도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15년간 떨어져 있던 아빠가 딸의 생명을 구하게 된 거예요. 수술은 한 달 후로 예정됐어요. 그동안 남편은 매일 병원에 왔어요. 지민이와 15년간 못다 한 얘기들을 나누면서요. 아빠, 정말 제 졸업식에 오셨어요? 응. 뒤쪽에서 봤어. 대표로 상 받을 때 정말 자랑스러웠어. 왜 그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엄마가 힘들어할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15년간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늘 지켜보고 있었다니.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남편과 저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회복해 나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민이를 보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서지 않았어요. 과연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미경아, 내일 수술 잘 될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민이 건강해지면 나 어떻게 하면 될까? 무슨 말이에요? 다시 가족이 되고 싶어. 하지만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15년간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지민이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가족이란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며 함께 성장하는 거라는 것. 철수 씨, 응, 다시 시작해봐요. 정말?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연애부터 다시. 남편이 웃었어요. 15년 전보다 더 열심히 할게. 그리고 지민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는 아빠 역할에만 집중하세요. 알았어.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남편의 골수가 지민이에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거든요.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잘 맞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셨어요.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질까요? 그럼 우리 지민이 완전히 건강해질 거야. 아빠, 덕분이네요. 지민이가 회복실에 누워있는 아빠를 쳐다봤어요. 골수 채취 수술을 받느라 많이 힘들어 보였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지민아, 아빠가 드디어 너한테 도움이 됐구나. 아빠, 15년간 멀리서라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해요. 미안해. 지민아, 더 일찍 나타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때가 되니까 나타나신 거예요. 6개월 후 지민이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어요.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어요. 엄마, 대학원 복학하고 싶어요. 그래. 이제 마음 놓고 공부해. 아빠도 응원해 주실 거죠? 당연하지. 우리 딸 박사 되는 거 보고 싶어. 남편은 약속대로 천천히 우리 가족에게 다가왔어요. 매일 병원에 오면서 지민이와 관계를 회복했고, 저와도 조심스럽게 대화를 늘려갔어요. 미경아, 우리 정식으로 만나볼까? 정식으로?
데이트 말이야. 15년 전에 제대로 못한 연애. 지금 나이에 데이트요? 나이가 뭐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정말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고 마치 20대 커플처럼요. 1년 후, 세 사람이 함께 사는 새로운 가정을 이뤘어요. 지민이 대학원 졸업식에 부모 2명이 모두 참석한 날이었어요. 지민아, 축하해. 고마워요, 엄마, 아빠.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남편이 지민이를 꼭 껴안았어요. 아빠, 15년간 못 받은 사랑 이제 다 받을 거예요. 그래, 앞으로 평생 사랑해줄게. 저도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비록 늦었지만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해, 지민아. 여러분, 어떠셨나요?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사랑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는 완벽함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닐까요? 돈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과 가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